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90년대를 지내온 세대라면 이 전단지가 굉장히 익숙할 수 있어요. 5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실종된 사건으로 정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었죠. 1991년 3월 26일은 시, 군, 구 의원들을 뽑는 선거일이었어요. 즉 선거일이라는 건 임시 공휴일이고 직장인들은 회사에 가지 않고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었죠.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동네 아이 5명이 이 휴일이었던 이날 대구 달서구 성서 지역의 한 친구네 집 앞에 모여서 막 시끌벅적 막 놀고 있었어요. 나이대가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니까 막 시끌벅적 놀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집에 새들어 살던 청년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나가 놀아! 라는 말에 어디에 가서 놀까 하다가 이 아이들이 살고 있던 집 근처에 이 와룡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네 야산이에요. 이 와룡산에 올라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집에다가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간다고 말을 남겨놓고 분유깡통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이후 5명의 아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요. 부모님들은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1991년 실종된 5명의 아이들. 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이가 어린 순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9살이었던 김종식 군, 그리고 당시 10살이었던 박찬인 군, 11살이었던 김영규 군, 그리고 12살이었던 조호연 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맏형이었던 13살의 우철원 군이었어요. 이렇게 5명이 같이 와룡산으로 향했다가 실종이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아이도 있어요. 유일하게 실종되지 않고 생존했던 김태룡 군은 당시 10살이었는데요. 친구들이 다 이제 도룡뇽 알을 주우러 산에 간 가운데서 아침을 먹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가서 얼른 아침 먹고 올게 해가지고 뒤따라가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김태룡 군이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왔죠. 친구들 만나려고. 그래서 와룡산 입구에서 이 아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제 산에 간다고 하는데 사실 엄마가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태룡 군은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당시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실종되기 전까지 아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실종된 조호연 군의 형이 있어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이 형이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 근처를 지나가다가 요 아이들이, 자기 동생하고 친구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너네 어디 가니? 했더니 도룡뇽 알 주우러 가 라는 말을 듣고 평소처럼 그래라 하고 형은 집으로 내려온 거예요. 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와룡산 기슭 마을에 살고 계시던 한 아주머니도요. 그날 선거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일찍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학교 쪽으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이들을 목격합니다. 시간이 언제였냐? 오전 9시쯤이었어요. 목격자들은 계속 나옵니다. 이 우철원 군 있죠? 당시 가장 이제 맏형이었던 우철원 군과 같은 반 친구였던 김군, 그리고 이 군도 한 정오, 그들이 이제 증언을 하기에 정오 무렵에 그 우철원 군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와룡산 입구에서 있었던 것을 봤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4학년 함군도 이날 동네 형들하고 같이 이 산에 가요. 도룡뇽 알을 채취하려고. 그러다가 도중에 형들하고 헤어져가지고 혼자 이 와룡산 중턱에 막 무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게 됐대요. 근데 그 와중이던 11시 반쯤에 산 위쪽에서 약 10초 간격으로 2번 다급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누가 몇 시에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 것을 봤냐는 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대, 그러니까 11시 반에서 정오 시간대를 지나서는
5 아이들의 행방이 완전히 묘연합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침 일찍부터 나간 애들이 오후 6시가 되도록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맨 처음에는 산 근처를 찾아 헤매게 됐어요. 그러다가 아닌데 하시고 이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당시의 경찰은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은 굉장히 급하셨겠죠. 아이가 실종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가 선거날이기 때문에 이 경찰분들이 투표소 관리에 집중이 돼 있었다고 해요. 날이 날인 만큼. 그러다 보니까 실종 신고를 받고 나서 초기 대응에 제대로 했었냐 안 했냐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린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최초로 신고한 시간은 당일 저녁 7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신고를 받고 나서 모든 경찰이 출동한 건 아니었겠지만 일부 경찰과 부모님들이 함께 새벽 3시까지 와룡산 부근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애들은 발견되지 않았죠. 결국 이 사건은 아이들이 실종되고 나서 일주일 후, 그러니까 1991년 4월 2일 집단 가출로 처리되게 됩니다. 정말 가출한 걸까요? 자, 이 당시의 대통령은 노태우였어요. 이 노태우 대통령은 이 이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언론에서 이제 타게 되니까 이 특별 지시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전국의 경찰 그리고 군인을 다 동원을 해서 아이들이 실종됐다는 현장인 와룡산 다 뒤지게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만약에 가출을 한 거라면 와룡산이 아니라 그 이후 지역까지 더 넘어갔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뒤지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끝내 찾지 못했죠. 사실 가족들은 가출했다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족들은 계속 경찰에게 다른 지역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찾아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신고가 접수가 되고 나서 이틀 3일 동안은 경찰도 와룡산을 계속 수색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출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수사 범위가 확대되게 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개구리 사건인가요? 실종된 아이들은 도룡뇽 알을 주우러 갔어요. 그러다가 실종이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다가 말이 와전돼서 초기부터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고,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도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실종된 상황에서 많은 가설이 나왔어요. 혹시 누군가 돈을 노리고 애들을 납치한 게 아니냐.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실제 그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사건 발생 직후에 돈을 노린 범인으로 추정되는 한 30대 남자의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끝까지 경찰이 공개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뭐야, 왜 이런 범인이 전화 온 것도 왜 공개하지 않아 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게 됐죠.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5명의 아이들이 실종되고 2, 3일 뒤에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 30대 남자가 김종식 군의 집과 외삼촌 집으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현금 400만 원을 와룡산 정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해요. 자, 부모님의 마음으로서는 아이들이 실종됐으니까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실종 사건이 돈을 노린 납치범들의 소행위로 알려지면 이런 모방 범죄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이걸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당시에는 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 협박 전화에 따라서 돈을 갖고 약속 장소에 갔죠. 근데 범인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외삼촌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요. 이게 진짜 범인이었냐 아니었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물론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도 문제였겠죠. 하지만 그게 과거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허위 신고도 많았대요. 내가 뭘 어디서 봤다, 내가 뭘 했다라는 이 허위 신고가 하도 많았던 탓에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고 해요. 자, 이 사건을 이제 둘러싸고 온갖 설이 난무하면서 아이들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그러니까 범죄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재직 중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실종된 김종식 군, 여기서 이제 김종식 군, 내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죽이고 집 근처에 암매장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좀 황당하고 이제 피해자 가족 2번 죽이는 일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수사 방향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설이 이제 난무하게 된 거죠. 얼마나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은 개구리 실종소년 사건을 다룬 아이들이란 영화에서도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김종식 군의 아버지 김철규 씨는 아들도 잃었는데 이 음모의 주인공까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이 사건에 대한 후유증으로 거의 술로만 계속 삶을 보내시다가 2001년에 간암으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졌죠. 개구리 소년 사건은 한국의 3대 미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정도로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 국민적인 관심을 계속 받고 있고, 또 그에 따른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 아이들은 찾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뇌리에서는 잊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던 중이었어요. 2002년 9월 26일입니다. 글쎄, 와룡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주우려고 했던 한 시민이 도토리를 줍다가 저기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2002년에요. 그러다 경찰이 신고를 하게 되죠. 뭐가 발견됐느냐? 유골이 발견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 경찰이 가서 수색을 펼쳤을 때는 4명의 유골이 발견됐고요. 나중에 1명의 유골이 추가로 발굴이 됐죠. 자, 5명의 유골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누구냐라는 게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2002년 당시에 받게 됐어요. 그런데 와룡산이라는 거, 그리고 5구의 그 유골이었다는 점 때문에 혹시 이게 개구리 소년인가? 라는 여론이 바로 일게 됐죠. 실제로 1991년에 실종된 5명의 아이들 중에 4명의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1명의 아이는 비닐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골과 함께 발견된 신발과 일치하는 거예요. 게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운동복이나 뭐 여러 가지 옷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김영규 군의 아버지가 그 옷을 보고, 물론 많이 부패가 됐고 흙에 묻어 있었지만 80%가량은 내 아들의 것인 게 확실하다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실종됐던 조호연 군이 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근데 그 보철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DNA 검사를 정확하게 거치기도 전부터 이제 그도 그렇게 오랫동안 약 11년, 횟수로 11년 동안 그렇게 가족들과 경찰이 찾아다녔던 아이들이 유골로 발견됐다는 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약간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들의 유골과 함께 탄피가 발견된 거예요. 탄피는 총알이죠, 쉽게 얘기하면. 왜 탄피가 발견됐을까? 왜냐면 이제 유골이 발견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왜 탄피가 있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와룡산에 와서 탄피를 주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마을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와룡산 근처에는 그 사격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사격장에서 뭐 아니면 근처에서 총격으로 인해 오발탄으로 인해 아이들이 죽은 게 아니냐라는 가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 이제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날이 언제였죠? 국민적으로 다 쉬는 휴일이었어요. 선거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거일 날 근처에 있었던 54단 사격장에서는 전혀 사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군대에 가보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휴일로 정한 날에 사격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뭐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날은 사격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가설에 대한 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 사실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발견된 아이들의 유골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먼저 우철원군, 그러니까 가장 맏형이었던 우철원군은 두개골의 이 양쪽 부분에 관통이 된 구멍의 모서리에 디귿자 형태의 틈이 갈라져 있었고요. 작은 구멍은 어떤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서 머리 위에서 아래로 충격을 가해서 발생한 흔적이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두개골에서 25개의 손상이 경사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함몰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가 되게 예리한 것으로 머리에 충격을 준 흔적들이 발견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 우철원 군의 그 두개골을 통해서 많은 그 경찰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범인이 사용한 이 어떤 무기에는 날카로운 게 있다라고 추정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김종식 군의 두개골을 볼게요. 김종식 군의 그 부분에는 앞머리 부분에 이 어떤 이렇게 구멍이 난 손상이 있었고요. 부식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끼가 끼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이 이끼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은 이게 혹시 죽고 나서 농기구나 돌 등에 의해서 손상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있게 돼요. 김종식 군의 머리에 있던 손상들도 우철원 군과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둔기에 의한 손상이었고, 또 이쪽 부분에 10cm 정도 골절, 그리고 뒷머리에 작은 손상들도 있었고, 이건 사망 전에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발표가 돼요. 김영규 군 같은 경우에는요, 김영규 군의 여기에서는 이 우측 요 부분에 여러분 사진으로 보이시죠? 주먹 또는 둔기로 맞았을 것 같은 함몰이 발견돼. 함몰이라는 걸 이렇게 내가 치면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함몰이 발견됩니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옷에서 옷깃과 매듭 그리고 단추가 찢어져 있었고, 이건 강한 어떤 외부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자, 세 아이가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두개골의 어떤 분석으로 인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 두 아이, 박찬인 군은 백골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백골화가 진행이 됐다는 건 이제 머리 부분이 지상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작은 손상들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땅에 있었을 땐 그대로 보존이 되었을 때 이게 땅 위로 올라와서 바람도 불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부식이 되고 더 많은 상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두개골만 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단정 지을 수가 없었고요. 조호연 군의 두개골 같은 경우에도 가장 상태가 양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수에서는 사인에 대한 소견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골을 가지고 경찰들이 분석한 결과 3명의 아이들은 둔기나 흉기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었고, 이외 2명의 아이들은 단정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 사건 처음에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요,
그 피해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피해 가족들은 처음부터 아니 우리 애들이 가출한 게 아닌데 왜 가출이라고 했냐 하다가 실종이 돼버리고 애들 못 찾았잖아요. 근데 유골이 발견되고 나서 약간 이런 게 있었대요. 언론에서 혹시 애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서 자연사 한 게 아니냐 라는 언론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뉴스나 이걸 보면은 이게 타살이냐 자연사냐 계속 이렇게 막 있다가 결국에는 법의학팀에서 이 유골을 통해서 뭘 알아냈냐? 이건 타살이다 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특히 우철원군, 이 첫 번째 보셨던 우철원군의 이 두개골에서 큰 구멍 2개가 보였거든요. 이건 강력한 타살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자, 법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손상의 흔적들은 혹시 아이들이 뭐 스스로 넘어지거나 또는 추락해가지고 발생한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지는 외상들이 아니다. 게다가 김종식 국 같은 경우에는 팔뼈가 부러져 있었는데 그 팔뼈가 부러진 게 넘어져서 부러진 게 아니라 상대가 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팔로 막을 때 발생하는 손상이라는 점에서 타살로 딱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그런데 타살이라는 확정 아래 여전히 이 사건은 의혹, 앞뒤가 안 맞는 많은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편, 2편의 금요사건 파일에서 알아볼게요.